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교과서 190쪽에 있는 선거의 의미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를 배우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치 과정과 정치 주체 해서 정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단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지 정치 주체에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선거의 의미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90쪽 한번 펴볼까요? 자, 교과서 190쪽. 자, 생각을 여는 활동을 보면은 자신의 의견을 투표로 말하세요라고 나와 있네. 자, 투표로 말하세요. 자, 투표로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 매번 모든 국민이 한 곳에 모여 국가의 일을 의논하기란 어렵지? 그렇죠. 국민이 다 모이기도 힘들겠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바는 뭐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과정, 우리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 직접 민주주의 같은 경우 어느 시대에 어디에서 이루어졌었지? 그렇지. 고대 아테네 같은 경우는 영토도 오늘날보다 작고 국민의 수도 작다 보니까 시민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치를 하기 수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 정치가 이루어졌었고, 오늘날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영토도 넓고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시민의 수도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그들 대신에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들이 정치를 하게 하도록 하고 있죠. 이게 바로 간접 민주 정치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밑에 나와 보면은 그래서 투표로 뽑힌 대표를 통하여 자기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게 하는 거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 민주정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도 그렇죠. 저도 학급 회장을 뽑을 때 제 의견을 투표로 말하겠어요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기회는 많습니다. 학교 내에서 반장 선거를 뽑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나이를 먹고서 대통령 선거를 참여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전달을 하는 거지. 나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후보자를 뽑겠다. 그래서 이 후보자가 나 대신에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투표의 한 가지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옆에 우리는 투표로 말하세요라는 말이 무엇인지 위 그림에서 찾아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겠어? 여기서 말하는 바는 투표로 말하세요. 그치. 자, 투표로 뽑힌 대표를 통해 자기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써주면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도 학교에 회장과 같은 대표가 없다면 어떤 점이 불편할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학급 회장. 자, 교실에 반장이 없으면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까? 그렇지. 여러분이 교실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렵거나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을 거야. 그런 거를 각자가 선생님이나 학교에 가서 말을 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거야. 그런데 한 명의 회장이나 반장 같은 대표를 뽑아놓고 그 대표를 통해서 각자의 의견을 전달하게 되면은 이 반장이나 회장이 그 의견을 좀 더 수월하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더 좀 더 좋은 점이 많겠죠? 이러한 점들이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서 191쪽 선거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거의 의미와 기능. 자, 학급 회장과 같이 특정한 임무나 직책을 수행할 대표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선출하는 과정을 선거라고 한다. 뭐라고? 자, 특정한 임무나 직책을 수행할 대표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뽑는 과정을 우리는 선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거는 시민의 대표적인 정치 참여 통역. 가장 대표적인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옆에 보면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자, 선거를 통하여 대표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제도이다. 오늘날 간접민주 정치가 대의민주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선거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선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고 있다? 그렇지.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치 참여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럼 밑에도 한번 봅시다. 자,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지. 1번. 자, 선거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1번은
자,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출된 대표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법적인 권한을 가지게 한다. 자, 왜?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는 뭐야? 우리 대신에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권한 같은 것을 위임하는 그런 게 해당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에게 합법적인 권한을 주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대신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니까 그에 합당하게 여러 가지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식으로 되는 거겠죠. 자, 3번. 또한 선거는 자질이 부족한 대표자를 교체하거나 자질이 뛰어난 대표자를 재신임함으로써 대표자를 통제하는 기능도 한다는 거야. 자, 이런 대표자, 여기에 참여하게 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서 뽑혀야지만 그들의 뜻을 펼칠 수 있고 그들이 정치인으로서 활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히는 걸 원할 거야. 자, 그런데 그 대표자가 제대로 일을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선거에서는 시민들이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합니까? 안 하죠. 그 사람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야, 이번에 했던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했어. 우리가 이번엔 너에게 투표를 할게. 그러니까 너는 저번에 그 대표자와 다르게 좀 더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판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뭐 대통령 선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또 어때? 자, 여당에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표자가 나와서 대통령이 됐었다. 근데 이 대표자가 제대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못했어. 그럼 다음 선거에서는 사람들이 그 민주당에서가 아니라 뭐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에서 나온 후보자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대통령이 하고 있다가 너무 일을 못해. 엉망이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정치에 따라서 그 대통령을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다음에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속한 당이 아닌 다른 당에 투표를 해서 그 정권에 대한 심판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대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각할 수 있는, 자신이 정치를 잘해야 된다고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그치? 한 표를 행사해서 어느 당에 투표를 하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어. 해서 여론을 형성하며 주권을 행사를 합니다. 자,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선거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게 되고 그 대표자가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 대표자가 하게 되는 정책에 대해서 또다시 국민이나 시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잘했으면은 그 사람을 다시 뽑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 사람을 투표하지 않게 됨으로써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선거의 의미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를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그 선거의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 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의 기본 원칙인,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네 가지는 꼭 기억해둬야 돼. 자,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 그럼 이 각자 선거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1번. 자, 보통선거는 주쳐볼까요?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즉,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돈이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은 다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거권은 자, 각 개인이 한 표씩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남자라고 2표를 행사하거나 여자라고 1표를 행사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3표를 행사하는 거나 돈이 적다 그래서 1표를 행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정 나이 이상이면은 몇 표? 1표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다? 보통선거라고 한다. 알겠죠? 자, 두 번째, 평등선거는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권의 개수와 가치가 같아야 한다는 거야.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권의 개수와 가치가 같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전에 보통선거 같은 경우가 누구나 2표나 3표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1표를 행사한다 그랬죠? 근데 이 1표에서도 자, 만약에 남자니까 이 1표는 2표의 가치를 가진다. 라고 판정을 내리거나 이 표는 여자가 투표를 한 거니까 한 표의 권한만 행사를 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누구나 한 표를 행사했으면 이 한 표가 갖는 가치는 동등하게 누구나 한 표만을 의미한다는 게 바로 평등선거입니다. 알겠죠? 누구나 행사한 그 표의 가치는 똑같다. 그게 바로 평등선거. 자, 세 번째 직접선거는 자, 말에서도 나오듯이 누가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대리인, 대신해주는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거야. 자, 우리가 투표를 하러 갔을 때, 야, 나 시간이 없으니까 너가 대신 가서 해줘. 1번 뽑아줘.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그 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가 들어가서 원래 바랬던 투표를 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다른 표를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민주정치 같은 경우는, 자, 간접적으로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대표자를 뽑는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유권자가, 시민이 직접 투표를 해서 대표자를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접 선거의 원칙입니다. 자, 네 번째, 비밀 선거는, 자, 유권자, 투표를 행사하는 시민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야. 자, 우리가 한 표를 행사했는데 우리가 누구를 찍었는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를 사람들에게 그게 공개가 되면 돼?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좀 민주주의가 뒤처진 나라 같은 경우는 이 비밀 선거가 지켜지지가 않아서, 자, 어떤 유권자가, 자, 대다수가 투표한 사람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는 왜 그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사회에서 그 사람을 매장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야. 물론 전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비밀선거가 지켜져야겠죠? 자, 비밀선거, 반장선거도 마찬가지야. 자, 어떤 사람이, 나를 뽑아달라 그랬어. 그래, 알겠어. 그냥, 그래, 했는데,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 얘가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할 만한 인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투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와서, 너 왜 나 안 뽑았어? 라고 하면서, 내가 대표자가 됐으니까, 넌 나한테 투표 안 했으니까, 나는 너한테 해코지를 할 거야. 이렇게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밀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를 절대 알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자, 가림막을 설치를 해가지고 투표를 하는 사람이 그 가림막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있는 그 독립적인 공간에서 투표를 행사하게 나오죠. 이게 바로 비밀 선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거의 기본 원칙 4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다? 보통 선거.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한 표씩 주어진다. 2번 평등 선거. 유권자가 투표하는 그 투표권. 한 표를 행사하게 되는데 그 한 표는 누구나 한 표의 효력을 발휘한다. 돈 많다고 해서 투표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동등하게 한 표의 가치만을 갖는다. 자, 세 번째, 직접 선거. 자,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 같은 경우는 대신해서 투표를 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신이 직접 그 현장에 나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직접 선거고, 자, 네 번째 비밀 선거는, 자,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투표를 하였는지 다른 사람이 절대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게 바로 비밀 선거였습니다. 이렇게 4가지 선거의 기본 원칙은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어. 아주 중요해. 별표 3개.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선거의 기본 원칙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밑에 보게 되면은, 자, 선거의 기본 원칙 알아보기라고 해서 나와 있네. 우리가 한번 풀어볼까? 자, 1번. 자, 누구나, 남자, 여자, 그리고 나이가 많든 적든에 상관없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뭐겠어? 보통 선거 원칙이겠죠. 그렇지. 자, 2번.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아무도 몰라야 해. 그래서 이런 가림막 속에 들어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원칙이야? 그렇지, 비밀 선거의 원칙이 되겠죠. 자, 3번, 4번의 말푼청 내용을 선거 기본 원칙에 맞도록 고쳐보자. 자, 3번. 나는 두자니까 2표. 내가 투표하는 이 한 표는 2표의 의미를 갖고 있어. 나는 부자니까 2표를 행사할 거야. 말이 됩니까?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바꿔야 돼? 이건 어떤 선거 원칙이 위배가 되는 거야? 그렇지. 바로 평등선거.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는 누구나 동등하게 한 표의 가치를 가진다에 위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겠어? 나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맞춰서 소중한 한 표만을 행사합니다. 라고 바꿔야 되겠고. 자, 네 번째. 나 일이 바쁘니까 투표 좀 대신해줘. 대리인을 보내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거야. 이건 어떤 원칙이 위배가 되는 거야? 그렇지.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는 개인이 직접 투표 현장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일이 바쁘더라도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가서 내가 직접 투표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선거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마련된 제도 및 기관은 무엇일까 한번 봅시다. 교과서는 192쪽입니다. 자, 선거. 이렇게 중요한 선거인데, 자,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 부정행위를 하거나 돈을 많이 쓴 후보가 유리해진다면 그 선거를 공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야. 즉, 자, 어떤 특정한 후보가 돈이 많아. 그래서 그 후보는 돈을 마음껏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돈도 뿌리고 뇌물처럼 저를 뽑아주십시오 하고서 뭐 햄버거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문화상품권을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은 24시간 시간이 너무 많다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계속 선거운동을 해. 반대로 그 상대편 후보는 돈도 없으니까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돈도 뿌리지 못해. 그리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보니까 24시간 투표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한 6시간밖에 투표운동을 못해. 그러면 당연히 누구에게 유리하겠어? 24시간 투표 선거운동을 한 사람 그리고 돈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뇌물처럼 문화상품권이나 햄버거를 뿌린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공정한 선거 게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어떻게 국가기관이 선거운동에 개입을 합니다. 선거운동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거야.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인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거공영제. 자, 선거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인 선거공영제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선거공영제. 즉 뭐냐면, 자, 우리가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정당에서 후보자가 나오게 되죠. A, B 후보자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이 정당에 속한 B 후보자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없어. 그래서 정치 활동, 선거운동도 해야 되고, 물론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선거원단도 뽑아가서 뭐 노래도 틀고 사람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활동을 제대로 못해. 반대로 이 정당에 속한 A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당에 돈이 많아서 지원을 팍팍 해줘. 그러니까 노래도 많이 틀고 사람들도 홍보를 많이 하게 되고 하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나라에서 너희가 이 선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선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 근데 돈을 아무렇게나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투표를 하고 난 뒤에 너희가 일정 수준 이상의 투표를 받으면은 그 투표율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돈을 다시 돌려줄게. 즉 뭐야? 만약에 이 B정당에 속한 사람이 이대로라면 난 질 수밖에 없어 해서 은행 대출을 막 받습니다. 돈을 막 빌려. 그 다음에 선거를 했는데 졌어 결국엔. 그렇게 되면 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때 빌린 막대한 양의 대출금을 갚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파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하느냐? 야, 너희가 공정하게 돈을 갖고서 선거운동을 치를 수 있게 해줄게. 자, 대출도 받고 돈을 빌려서라도 선거운동을 해. 그리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일정 수준의 투표율만 달성을 하면은 우리가 너희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썼었던 돈을 다시 돌려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선거공영제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거를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 자, 자, 갤러리를 가서, 자, 선거공영제. 여러분 보이나요? 즉, 자, 투표율 15% 이상, 투표율을 15% 이상을 얻었다 하면은 전액을 돌려줍니다. 선거공영제를 통해가지고 그 후보자에게. 자, 그리고 득표율 10에서 15%를 받았다. 그러면 너는 절반만을 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후보자들이 이런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돈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선거공영제야. 자, 근데 여기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나라에서 선거에 참여하면은 다 돈을 돌려주네? 그럼 나도 한번 선거에 참여해볼까? 해서 아무나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그런 단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득표율을 정해서 만약에 득표율이 10% 미만이다. 대다수의 사람이 이 사람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어. 그 말은 즉 이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로서 제대로 된 능력이 없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예 돈을 돌려주지가 않습니다.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 자금을 돌려줌으로 인해서, 이런 잡다한, 이런 능력이 없는 후보자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도 하고, 또는 능력은 있으나 돈이 부족해서 선거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후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거. 그게 바로 선거 공영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자, 자, 이렇게 선거공영제를 우리는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를 통해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경제력과 관계없이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거야. 어느 후보자나 균등한 조건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선거공영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으로 가보자. 선거구 법정주의.
자, 의회의원,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한 나라에서 대표를 여러 명 뽑을 때는 각 대표자를 뽑는 지역구 단위인 선거구를 나눈다. 선거구는 인구수와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되는데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대. 자, 일단은 선거구가 뭐냐? 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눠져 있죠? 만약에 뭐 계양구도 있고 연수구도 있고 남구도 있고 위출구도 있고 중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지역구로 구가 나눠져 있고 자, 이 구별로 해서 어떻게 돼? 자, 연수구 같은 경우는 구가 크고 인구가 많다니까 두 개로 쪼개서 연수구 1, 연수구 2 해서 두 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남구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를 둘로 나눠서 남구 1, 남구 2 해서 두 명의 후보자를 뽑게 되겠죠. 이런 게 바로 지역구가 나눠져 있다는 거야. 즉, 선거구가 나눠져 있다는 거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와 지역의 크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거구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선거구를 누가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꿈으로 인해서 뽑히는 누구한테 유리하느냐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거를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게 보이시나요? 자, 이게 우리 인천광역시, 우리 남구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남구에는, 자, A 정당, 자, 빨간색을 우리가 A라고 해봅시다. 자, 빨간색을 A, 자, 그리고 파란색을 B 정당이라고 합시다. 자, 즉,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빨간색은 A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파란색은 B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한 곳에 어떻게 나눠져 있지? A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리고 B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로 균등하게 지지하는 세력이 나눠져 있어. 그렇지? 균등하게 5대5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선거구를 여기서 짜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야. 볼까? 자, 이걸 봅시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자, 선거구를 4개로 뽑았죠? 4개로 선거구를 나눠놨어. 자, 1번 선거구에는 빨간색을 지지하는 A 정당 지지하는 사람 2, 파란색 정당 지지하는 사람 1. 그래서 2대1로 빨간색 정당이 승리. 자, 2번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2, 빨간색이 1이니까 파란색이 승리. 3번도 빨간색이 2, 파란색이 1이니까 빨간색이 승리. 4번은 파란색이 2, 빨간색이 1니까 파란색이 승리. 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구를 나눈 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 2대2. A 정당과 B 정당이 균등하게 두 명의 후보자를 대표로 뽑힐 수 있었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선거구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어떻게 바뀌냐? 자, 이걸 봅시다. 아까처럼 균등하게 이렇게 선거구를 나눈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나눴다는 거야. 즉, 자신들이 질 때는 아예 몰빵을 해서 거기를 지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정당은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한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기 파란색이 속한 3개 지역을 아예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를 묶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당연히 여기는 파란색이 이기겠지. 그런데 여기에 3명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쪽에는 2명 이상이 지지하는 사람이 속한 데가 하나도 없어. 다 하나씩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구역에서 어떻게 돼? 빨간색인 인데 파란색은 하나. 빨간색이 승리. 3번에서도 어때? 파란색 지지하는 사람 하나인데 빨간색 지지하는 사람은 둘. 그러니까 빨간색이 승리. 4번도 파란색 지지하는 사람 하나인데 빨간색이 지지하는 사람은 둘. 빨간색이 승리. 결과적으로 3대1로 빨간색 정당이 이 하나의 지역구에서 3명의 후보자를 당선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즉 뭐냐?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아예 한 곳의 선거구에 몰아넣음으로 인해서 다른 선거구에서 그 사람들이 투표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나 더 유리한 곳에 더 많게 만듦으로 인해서 이 선거에서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선거구를 바꾼다는 거야. 자, 여기서는 뭐 빨간색이 유리하게 선거구를 바꾼 거고, 또 반대로 이렇게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도 어떻게 했어? 자, 1번 선거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형적인 것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니은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빨간색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2, 3, 4 지역구에서는 누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 파란색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파란색이 지지하는 정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선거구 같은 경우는 지형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느 성향을 갖고 있느냐도 고려를 해서 선거구를 나눠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거구가 어떻게 나눠지는 게 중요한지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도 나와 있죠. 만약 누군가가 선거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구가 나올 수 있다. 방금 전에도 봤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의로 선거구를 변경하는 것을 막아 공정한 선거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구를 미리 법률로 정한다는 거야. 법으로 정한다는 거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뭐라고 한다?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한다. 선거구 법정주의.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게리맨더링이라 그래서 선거구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임의대로 바꿔가지고 유리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됐는지가 나오고 있어. 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게리맨더링이라고 한다. 게리맨더링. 자, 게리맨더링이란 1812년 미국에서 게리가 자신에 속한 정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의 모양을 이렇게 아주 임의대로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선거구가 게리가 속한 공화당에 유리하게 분할되어서 자, 총 투표 받은 득표수는 다 거의 비슷해. 공화당은 5만 100표. 자, 민주당은 5만 1000표를 얻었어. 투표수만 보기에는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얻었으니까 민주당이 더 많은 후보를 당선시켰겠네. 하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어때? 공화당은 29명의 당선자를 냈으나 민주당은 11명의 당선자밖에 내지 못했다는 거야. 즉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 명으로 이렇게 많은 유권자들을 한 곳에 몰아넣음으로써 거기서는 투표를 하게 하고, 공화당은 어떻게 하는 거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다 나눠서 분산시켜가지고 선거구에 속하게 해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더 유리하게 선거구를 만들어놨다는 거지. 이러면 되겠어요? 투표수는 더 민주당이 많은데 오히려 투표수가 적은 공화당이 더 많은 당선자를 그것도 2배 이상을 냈다? 이거는 선거구가 분명히 어느 한 정당에게 유리하게 나눠졌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바로 선거구가 제대로 공정하게 선거구 법정주의에 의해서 나눠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 선거가 균등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나라에서, 국가에서 개입을 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그리고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즉,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 이 선거, 정해진 규칙에 맞춰서 정치자금을 사용을 했는지, 정해진 선거운동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에만 선거운동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정해진 거에 따라서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돼. 누구도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입을 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여기다가 행사할 수가 없어.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왜?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이 있어. 근데 그 장이 특정 A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의 편의를 봐주게 된다는 거야. A 정당의 편의를 봐주게 되면서 B 정당이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뭘 해야 된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 등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거야. 즉, 선거운동, 후보자들이 누가 등록을 해야 되는지 후보자 등록 기준 같은 것도 만들게 되고, 선거운동, 선거 자금은 어떻게 써야 되고, 선거운동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 그리고 투표 및 개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투표를 하고, 개표는 언제 정해진 이 시간으로부터 컴퓨터나 기계를 통해서 개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딱 규칙을 정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시민들이 이 선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는 거지. 뭐 연예인이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광고 같은 거 나오죠.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합시다. 뭐 이런 공익 광고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식의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붙이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어디다? 선거관리위원회이다. 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자, 밑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나와 있어. 일단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이 어떤 선거운동을 했는지를 계속해서 감시를 합니다. 누가 뇌물을 돌렸는지, 누가 법에 정해진 거를 넘어서서 선거운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 사람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것도 있고, 선거 참여 홍보, 누구나 우리 국민들이 자신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라고 이런 홍보 활동도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봤고,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자, 땡땡은 시민의 대표적인 정치 참여 통로로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을 한다. 무엇이야? 선거지, 선거. 자, 그 다음에 선거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네. 일정 나이 이상의 전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누구나 일정 나이 이상이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무슨 원칙? 보통선거 원칙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3번.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어디였습니까? 방금 전에 봤었던 선거관리위원회였죠? 자, 마지막. 자, 선거구를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확정해 놓은 제도를 우리는 무엇이라 그랬죠? 자, 선거구 법정주의. 그렇죠?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해서 선거구를 균등하게 어느 특정 정당에 유리하지 않게 균등하게 구분을 한다는 것이 있었다 그랬어. 그게 바로 선거구 법정주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자, 교과서 190쪽에서 193쪽까지 해서 선거의 의미는 무엇인지, 선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기본 원칙들과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나라에서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를 배워봤어. 선거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그리고 선거구 법정주의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균등한 위치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해줬고,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간이 길어서 조금 힘들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지치지 말고 다시 한번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복습하고, 과제도 꼭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두 다 수업에 참여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